안녕하세요. 맨투맨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정말 차영주 소장님 책 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네. 이번에 또 10권 선물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차영주 소장님의 책 제목이 뭐죠? 직장인의 은퇴 없는 실전 주식 투자입니다. 네, 예. 이 책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맨투맨 이거 하기 전에 주식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요즘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예,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출렁거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치 종목 움직이듯이 하루에 3, 4%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네. 다행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소폭 상승 흐름들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목요일인 오늘도 약 1% 정도 상승하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지수가 소폭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폭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팔려고 하고 있고 개인은 저점 매수를 노려서 지금 소폭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근데 요즘 기사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개인들이 B2를 한대요. 예.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지금이 살 때다. 이거 어떻게 해요? 권장할 만합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바닥 얘기를 할 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빠졌으면 사라. 무릎 정도 왔으면 사라라는 거죠. 저에 나온 배가 중심이 된다라면 네. 무릎이 이제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무릎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무릎 발끝이 겨우 보입니다. 예, 그런 그럼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근데 주식을. 이런 거를 말씀을 좀 드려요. 저희가 네. 이제 이 증시 격언을 오해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는 근데 증식 격언이 오해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투자자분들이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릎이라고 한다라면 제가 이제 농담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에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릎이다라는 네.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배에서부터 무릎까지가 50cm인데 무릎에서 발까지가 1m이면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증시 격언은 무엇이냐라면 발이 확인이 돼야 내가 어디 정도 오면 무릎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발을 확인하고 바닥에서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사라라는 얘기지 허리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을 때 사라라는 격언은 아니에요. 아하, 바닥을 확인해라. 그렇죠. 이게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어깨에 팔라라는 얘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를 확인하고 빠졌을 때. 근데 투자자들은 심리가 바로 다른 데 있는 거죠.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에 판다라면 머리가 내 원금인데 어깨에 판다면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고 아하. 발을 확인하고 무릎에 산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바닥에 샀었으면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벌써 20% 먹었을 텐데 그것을 내가 늦게 샀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기는 거죠. 주식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도 좀 먹게 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하는 절차지 서둘러서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성공했느냐라고 보면 별로 맞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100% 소장님이 말씀을 이해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저점과 고점을 확인을 하되 그렇죠. 그 확인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예. 여러 공부와 판단을 통해 하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요 정도 오면 바닥이겠거니 대충 요 정도 오면 머리겠거니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머리와 발은 지나고 나야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죠. 어느 정도 발을 빼고 보면 저점과 고점이 대충 보인다는 말씀이신 보인다는 거죠? 시점에서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는 그래도 거죠. 늦지 않는다. 자, 오늘도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잘못된 예.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을 깨주셨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게 정보 매매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주위 사람들 말 듣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책 얘기를 했을 때도 사연 잠깐 읽어주셨을 때 누가 사람을 해서 맞아요. 샀는데 손해를 보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보겠다라는 식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 주식을 할 때는 대충 누가 돈을 벌었다라든지 아니면 누가 어떤 종목을 사보라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어떤 종목이 거론이 되니까 그런 것을 소위 정보라고 그러죠. 네. 정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식을 한번 사보는 거죠. 그렇지만 정보를 통해서 주식을 샀을 때 과연 결과가 좋았느냐. 대부분 좋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반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가공해서 내가 체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 정보라는 것이 그렇게 나한테 웃으면서 다가오죠. 너의 돈을 벌게 해줄 거야. 너의 돈을 벌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다가오니까 정보가 딱 다가오는 순간 덥석 물게 되죠. 그렇죠. 네.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보.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모르고 일단 먹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상을 입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만져보고 내가 판단하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근데 뒤늦게 깨닫고 나면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소장님 책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는 이유도 네.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처럼 귀 얇은 사람들은 사실은 네. 주식시장에 이렇게 진입하는 계기가 이 정보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지식을. 말해서 네. 기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다 아는 기업이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D램을 개발한다라든지 D램 수요가 휴대폰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이 정보로 그냥 듣게 된다라면 어떤 투자의 판단이 없죠.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느냐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발표한 재무제표라든지 네. 삼성전자의 기사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것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면 그건 지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은 다르다라는 건데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안타까운 얘기지만 김혜림 아나운서나 제가 아는 정도의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알고 보면 이미 카톡에서 다 돌아다녔고 이미 다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 정보는 없다라는 상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지인이 그 회사의 임원이야. 네. 그래서 야, 내 친구니까 너 돈 좀 벌게 해주겠다. 선이죠. 이게 어떤 범죄라기보다는 그냥 친구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꼭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좋은 건 나눠야지. 그래서 잘 되면 술 한잔 사.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우리 회사가 다음 주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것도 저는 가려야 된다라고 봐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해서 망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분은 주식시장을 모르죠. 모르죠. 그냥 자기 기업 정보만 기업 알죠. 정보만 아는 거죠. 그분이 주식 전문가는 아니죠.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건 나죠. 네. 그렇다면 그 정보가 주식시장에 이미 퍼졌을 수도 있고 그러한 정보를 주식시장에서는 무시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이 모두 온통 안 좋을 때는 그런 정보가 무시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내가 판단해야지 그냥 기업에서 정보를 준다고 해서 덥석 받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덩이를 파는 행위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 제가 궁금해진 건 그럼 소장님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저도 지금 여기 나갈 때 네. 김혜림 아나운서가 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 이 종목 한번 사보세요. 네. 그러면 저도 귀가 팔랑거려요. 그건 뭐 누구든지 말랑거리죠. 그거를 막을 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저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듣습니다. 나가자마자 카톡에다 저장합니다. 네, 일단 저장하고 네. 정보를 저장하고 예,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제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아니요.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정보를. 네. 물론 공부도 하지만 제가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만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김혜림 아나운서가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좋은 얘기만 찾게 되죠. 인터넷 검색해서 뉴스 중에 좋은 것만 찾고 네. 이 기업에 좋은 것만 해서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했구나라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래요. 김혜림 아나운서가 뭘 모르고 날 속이려고 했지? 저의 부족함을 아는군요. 이게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보를 준 사람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군요. 아니요. 그 판단이 아니라 네.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좋은 쪽만 찾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쁜 걸 못 보게 되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나쁘게 봐줘야 돼요. 나쁘게 봤는데도 좋다 그러면 그건 진짜 좋은 정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좋다라고 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가 미팅 나갈 때 야, 그 남자 멋있어 그러면 조금만 뭐 해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대로 얘가 뭐가 멋있지라고 봐줘야만 그럼에도 진짜 멋있으면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자, 지금 소장님이 미팅 나간 얘기 하셨는데 미팅 나가서 잘 안 된 여자 이름 중에 김혜림이라고 있었어요. 저 김혜민이에요, 소장님. 김혜민이에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수많은 그냥, 여자들 중에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그냥 것 같아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미팅 얘기를 하셔서 아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여자 중에 김혜림이 있나 보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김혜민이에요. 예, 네.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확하게 김혜림인지 김혜민인지 정확하게 네. 하셔야 되고. 그러면 자,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19에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가 예, 예. 어제부터 막 나와요. 예, 예.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백신 개발하는 업체 이렇게 쳐갖고 딱 기업이 나오면 예. 그 기업 중에서 좀 재정 건전성 좋고 예. 평판 좋고 이런 데에 투자합니까? 아니면 이미 백신 나온다는 얘기 나왔으면 이미 끝입니까? 아니죠. 네. 그런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전문 트레이더다. 내가 사고 팔고 정말 컴퓨터에 하루에 앉아서 수십 번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라면 네. 그런 식의 투자는 안 됩니다.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백신이 개발이 돼서 바로 투영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백신이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안전성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매출로 일어나야 되고요. 매출로 일어나서 영업이익까지 잡힐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매출로 일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잡혔을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늦지 않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빨리 사가지고 그때 되면 수십 배 뛰면 내가 그렇게 대박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백신 개발한다라는 업체 중에 백신이 성공해서 판매까지 가는 업체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느긋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6시간 꼬박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러한 소위 말해서 정보 매매라든지 네. 테마주 매매는 하시지 말라라고 제가 책에도 분명히 썼습니다. 자, 아까 명언을 해주셨어요. 매출로 이미 잡혔을 때 투자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또 책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장님이 쓰신 책 보내드립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들 들었어요. 정보 매매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그 다음에 저를 가르쳐 주실 내용이 공매도예요. 네. 사실 이거 몇 번 사건 사고와 연관돼서 공매도 저도 다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공매도라는 게 빌공짜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데 팔아서 떨어지면 다시 산다라는 거죠. 네. 10,000원짜리 주식을 팔아서 5,000원에 사면 5,000원의 이득을 보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 되는 거예요. 주가 하락기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제가 얘기한 대로 시행이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이 있는 사람만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 있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서 이런 행위들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팔게 되면 주가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만들어 놨고 증권사에 서비스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받으러 가려면 주식도 없다 그러고 수량도 한정돼 있고 뭐 10주, 한 주 이렇게밖에 안 빌려주니까 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게요. 개인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기관과 외국인과 투자자. 기관의 이런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자금력에 밀리는 개인 투자자인데 여기서도 밀린다라고 정부에 원성을 많이 내죠. 따라서 좀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보일 때는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카드를 만지작거리긴 하는데 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막는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막게 되면 그 뒤에 이뤄지는 파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일단 정책이라는 게 시행이 됐으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파생되는 것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개선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공매도는 일단 인정을 하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매도에 관한 책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외국 저자가 쓴 유명한 책도 있는데 저는 그 책을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공매도를 쳐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네. 그때는 무조건 손절을 해라.
무조건 손절을 해라. 공매도를 쳐야 하는 시점에는 무조건 손절해라. 그렇죠.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기업이 나쁘다라든지 차트가 무너졌다라든지 이런 현상에서 나는 공매도를 치고 싶은데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주식이 없을 때 공매도를 못 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건 ETF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매도 시점에 왔다라고 한다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매를 하셔야 돼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매야 된다. 그 뒤도 안 돌아보고가 안 되잖아요.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김혜림이란 여자도 잊으시고요. 아니요. 오늘 밤에 가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몇 번째였는지. 아, 제가 뒤끝 있는 여자. 지금 공매도 얘기하는데 안 들어와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쨌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절대 금지할 수 없다, 정부에서. 저는 그런 편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해야 할 때는 무조건 손절하고 해라라고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4033님 구구절절 어쩜 제 이야기인지 초조로 주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황금 같은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 불안초조 이거 어떻게 없앱니까? 주식하면서 생긴 불안초조?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게 없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주식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방해되면 잘못되어 그렇지. 있는 거다. 골프를 칠 때 왼손에 굳은 살이 배기면 스윙이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멈추시고 잘못한 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멈추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판단하셔야죠. 공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내가 욕심이 과다했는지 아니면 내가 심리를 못 다스렸는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뭐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바로 먼저 잡아야지.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지속하시라는 걸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불안 초조하면 일단 스탑해라. 그렇죠. 일단 스탑하고 공부하고 다시 시작해라라고 예. 말씀해 주셨어요. 1788님 정말 방송 많은 도움 돼요. 얘기해 주셨고 9966님 주식 20년 깡통 찼다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20년 했는데 깡통 찼으면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하셨는데 나에게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20년 하셨으면 많은 것을 아실 테니까 조금만 잡으면 금방 돈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다. 자, 1806님 외인기관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우리에게 장난감이라도 사주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기 장난감 사주 정도로만 내가 주식으로 돈 벌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돈 버실 수 있는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식으로 해서 내가 직장 때려칠 거야. 해서 내가 로또처럼 돈을 벌 거야. 그렇게 주식을 하셨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댄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들 장난감 정도 사주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마음을 낮추시면 저는 길이 보인다.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010님, 라디오를 늦게 켰어요. 얼마 전에 잠자고 있는 증권계좌에 넣어놨던 돈이 생각나서 아무런 정보 없이 테마주 매수했는데 이 방송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하셨어요. 테마주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는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세요. 그 하실 수 있는 게 손절매가 가능하신 분. 그리고 6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주식만 보실 수 있는 그렇죠. 분. 예. 알겠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은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대마다 귀 기울여 주셔서 주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올바른 정보 함께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YG경제연구소 김혜림을 잊지 못하는 차영주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